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토레이트, 천연 미네랄이죠,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은 많이들 중요하다고 아실 거예요. 미네랄이 뭐 부족하면 990가지 질병이 걸린다.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147가지 질병이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만큼 천연 미네랄 해독 너무 우리 몸에 중요하고 또 천연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하는 아이죠. 그래서 비타민 D3는 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3는 비타민 D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연, 구리, 망간, 철, 크로뮴, 셀레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미네랄은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보시면 써있죠.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농토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대요, 없대요? 없는 겁니다. 원래 한 농토에 25년 정도 경작을 하면 미네랄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선조들이 뭐 25년 훨씬 이전부터 경작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또 인분을 쓰고 홍수가 나면서 미네랄이 보충이 됐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는 화학 비료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토양에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씩 들어간다는 거, 2천억 불씩 그렇게 들어가는데 미네랄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 몸 안에서 감사합니다.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섭취를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는 40가지, 개 밥에는 여러분 40가지 개사료, 네 죄송합니다. 개사료에는 40가지, 쥐가 먹는 어떤 그 실험용 쥐가 먹는 밥에는 28가지 미네랄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네랄 식단에서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리스토레이트 안 드시면. 근데 아이들이 먹는 것도 단 11가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애들 너무 소중하게 딱 태어나서 미네랄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실제 미 상원 문서 264호에서도 무삭제 발췌본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요. 바이너리처럼 이렇게 막 1대1로 1대1로 맞춰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는 보충이 돼.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영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전혀 없으면은요, 비타민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꼭 미네랄 섭취. 근데 드시다 보면 자꾸 아침 거는 많이 잘 드시는데 저녁 거 깜빡한다, 뭐 한다 이러셔서 못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그러면 아예 그분한테 자, 아침 10시, 오후 3시, 저녁에 드시라고 아예 안내를 해요. 그럼 그 중에 3번 중에 한두 번은 드실 테니까 그렇게 안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밥 잘 먹어가지고 미네랄 이제 섭취하려고 하시면 시금치 1g에 마그네슘 하루 권장 섭취량대로 드시려면 얼마큼 들어가야 된대요? 90kg의 시금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코끼리 친구 계신가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90kg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마그네슘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58가지 종류의 미네랄을 우리는 더 섭취해야 합니다. 먹다가 끝나겠죠, 그쵸? 먹을 수도 없는 양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셔라. 식단으로 미네랄을 먹을 수 있겠다, 섭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포기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리스토레이트를 그래서 잘 챙겨 드셔야겠죠? 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안 드시던 분들이 우리 NTC 공법으로 만들어진 미네랄인 리스토레이트를 드셨을 때 한두 포만 드셔도 되게 빠르게 느끼시잖아요. 네. 잠을 잘 주무시고 막 똥을 잘 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죠. 의아할 게 없다는 거. 미네랄이 그만큼 평상시 식단에는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부어주기 때문에 몸이 확 살아나는 거죠, 세포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디톡스 기능이 크죠. 디톡스. 말 그대로 해독이죠, 해독. 중금속 해독. 우리가 칼슘과 납, 셀레늄, 수은, 아연과 카드뮴 이렇게 이제 기량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납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납이 들어와서 나가질 못해요.
셀레늄이 낮아지면 수은이 너무 쉽게 들어오고 나가질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대로 미네랄 수치들을 높여주면 중금속이 수월하게 배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톡스 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시고, 칼슘은 사실 많은 미네랄 중에서도 우리한테 더더욱이나 필요하죠. 너무도 필요한 게, 우리 인바디 찍어보시면 미네랄 뭐 부분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기질이라고 나오는데, 그 무기질의 한 뭐 95%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냥 거의 대다수가 칼슘 무게죠. 칼슘. 왜? 뼈 무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뼈를 구성하는 게 다 칼슘이 이제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칼슘이 혈액에도 아주 소량 필요합니다. 1% 정도 필요해요. 1% 정도 필요한데 그 1%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먹고 뭐 바닐라 라떼 먹고 맛있는 거 드셨을 때, 빵 먹고 하셨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 산성화되죠. 우리 몸에서 빨간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혈액을 약알칼리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칼슘이 싹 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방관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칼슘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시는 이유가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가서 소방관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관이 없네. 그러니까 자꾸 뼈에서 빼다 쓰는 거죠. 빼다 써서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당뇨 환자 굉장히 많죠. 정말 뭐 뒤돌아보면 많이 두세 명에 한 명 정도는 정말 다 당뇨이신 것 같은데, 인슐린 분비와 이동과 흡수하실 때 무조건 칼슘,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 크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송문기 박사, 저기 미국의 재미교포로 가셔서 굉장히 이제 세계 권위자죠. 그분 당뇨 쪽에 세계 3대 권위자이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밝혀내신 거죠. 그래서 아연과 뭐 크롬의 부족이다, 그리고 코큐텐의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연과 크롬이 부족한 건 알아. 그치만 아연을 따로 사서 드시면 어때요? 바로 당뇨 수치가 막 좋아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지용성이기 때문에. 아연이나 크롬은 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NTC 같은 어떠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섭취를 하셔도 활용을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빠른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